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진보당 롤링주빌리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에 캠코가 보유한 10년 이상 연체채권 소각 촉구 기자회견 진행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배드뱅크를 설립해 16조 원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 후 심사를 거쳐 일회성 소각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정부의 배드뱅크 사업이 본격화되기 전 캠코가 보유한 그동안의 배드뱅크 채권은 소각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채무자들은 정부기관인 캠코에 의해 재기의 가능성은 꿈도 꾸지 못하고 제대로 된 인생 설계를 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고통에 놓인 채무자들의 상담이 진보당 가계부채 119 상담센터와 롤링주빌리에 끊이지 않고 있어 캠코가 보유한 10년 이상 연체채권 소각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언 모시겠습니다. 채무자의 삶을 짓밟은 배드뱅크, 보유채권 소각을 요구하는 첫 번째 발언이고요. 강명수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지난 정부의 배드뱅크에서 보유한 채권을 전면 소각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난 20여년간 채무자의 삶을 어떻게 짓밟아 왔는지 현장의 참혹한 사례를 바탕으로 지난 정부의 배드뱅크 채권에 대한 전면 소각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IMF 외환위기 이후 배드뱅크를 만들어 채무자의 재기를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캠코가 운영해온 배드뱅크는 회생이 아니라 추심이었습니다. 채무자들의 삶은 지난 20년간 배드뱅크 채권에 붙잡혀 무너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국민 앞에 묻고 싶습니다. 이 채권들을 정말 계속 지고 가야 하겠습니까?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IMF로 무너진 60대 일용직 근로노동자, 노숙생활 끝에 겨우 고시원에 정착했지만 캠코는 부동산이 있다는 이유로 강제 경매로 협박을 했습니다. 다시 길거리로 내쫓기지 않을까, 다시 노숙자가 되지 않을까, 그는 매일 불안에 떨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추락사고로 장애를 얻고 하루 종일 건설 현장에서 선택받은 때만 일할 수 있는 60자 노동자에게 캠코는 선산을 압류하며 빚을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결국 선산을 강제 매각해 가져간 후에도 캠코는 남은 이자를 끝까지 추심하겠다고 채무자를 압박했습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남편을 잃고 70대가 된 여성은 고시원에서 어렵게 살고 있었습니다. 신복이 채무조정을 신청했지만 캠코는 쓸모없는 맹지와 압류된 선산을 이유로 끝까지 부동의했습니다. 다른 금융사들은 동의했지만 캠코만은 끝까지 채무자의 재기를 가로막았습니다. 앞선 사례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정말 채무자 회생을 돕는다는 배드뱅크의 현실입니까? 캠코는 국민의 삶을, 국민의 재기를, 채무자의 희망을 어떻게 이토록 잔인하게 짓밟을 수 있습니까? 새출발기금 재단의 소상공인 채권까지 추심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캠코는 국민을 속이고 채무자를 다시 절망으로 내보는 본래의 모습을 여전히 반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지난 정부의 배드뱅크 채권을 지금 당장 전면 소각하라. 30년 동안 국민의 삶을 짓밟아 온 이 채권들을 더는 유지할 명분이 없습니다. 둘째, 새 정부에서 추진하는
배드뱅크는 매입 추심이 아니라 매입 소각을 기본적으로 설계하라. 장기 유예, 과감한 채무 감면, 소멸시효 연장 금지 등 회생 중심의 배드뱅크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 새로운 배드뱅크는 반드시 추심 기관이 아닌 채무 조정 기관이 맡아야 합니다. 캠코는 이 사업에서 빠져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넷째, 캠코는 국민의 절망을 수익으로 삼는 추심기관이 아닙니다. 국민의 삶을 짓밟는 배드뱅크 채권, 지금 당장 정면 소각해야 합니다. 다섯째, 새로운 배드뱅크는 회수 중심이 아닌 회생을 중심으로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저희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는 새 정부의 배드뱅크 사업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배드뱅크가 결코 캠코의 미래 먹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을 위한 진짜 배드뱅크, 채무자를 위한 진짜 배드뱅크가 만들어질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목소리를 높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발언입니다. 캠코 전 정부 배드뱅크 부실채권 전면 소각하라는 요구를 김미선 롤링주빌리 본부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롤링주빌리 본부장 김미선입니다. 오늘 저희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일명 캠코의 추심 관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전 정부에서 운영되었던 배드뱅크 프로그램의 부실채권 소각을 즉각 전면적인 시행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배드뱅크를 만들어 채무자의 회생을 돕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난 20여 년간 배드뱅크를 운영했던 캠코가 한 행위는 채무자 회생이 아닌 추심이었습니다. 캠코는 전 정부 배드뱅크 부실채권,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행복기금 등을 민간 추심사인 신용정보사에 위탁하여 최근 5년간 지급한 수수료만 1,176억 원이며 경기가 극도로 나빠 서민의 고통이 극에 달한 2024년 한 해에만 신용정보사에 279억 원의 수수료를 지급했습니다. 이는 캠코가 연간 1,300억 원 이상을 금융 취약계층으로부터 회수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 금액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3년간 공급한 극저대출 예산과도 비슷한 규모입니다. 캠코는 국민의 고통에서 회수한 수익으로 운영 수익금을 충당해 오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캠코가 영구적인 부실채권 매입과 추심을 위해 법 개정까지 추진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캠코는 공사의 설립 목적인 공익에 복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간 추심사와 다를 바 없는 구조를 구축하고 고착하고 있습니다. 새출발 기금에 대해서도 캠코는 국회에 추심 계획이 없다고 답변했지만 실제로는 추심 절차를 내부 규정에 명시하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회를 기만하고 국민을 속인 것입니다. 캠코는 회생을 돕는 기관이 아닙니다. 채무자 재기를 가로막는 추심 기관일 뿐입니다. 심지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요청에도 다른 금융사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부동의하며 채무자 회생을 끝까지 짓누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캠코의 강압적 추심으로 지금도 다시 길거리로 내몰리는 채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 정부에서 추진한 배드뱅크의 부실채권을 즉시 전면 소각해야 합니다. 이제는 결단해야 합니다. 국민주권정부의 배드뱅크는 반드시 매입 후 추심이 아니라 매입 후 소각을 기본으로 설계해야 하며 새 정부 배드뱅크 프로그램은 채무자를 추심하는 기관이 아니라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기관이 운영해야만 합니다. 캠코는 국민의 고열에서 공사에 영업이익을 창출하는 행위를 당장 멈춰주십시오. 이번 정부 배드뱅크는 반드시 채무자 회생을 최우선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저희는 새 정부의 새로운 배드뱅크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응원합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회생을 위해서는 그 중심에 캠코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개혁과제를 추진하는 새 정부의 배드뱅크 관련 국정과제에 캠코는 개혁의 주체가 아닌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발언입니다. 가혹한 채권 추심 기관이 된 캠코, 전 정부의 배드뱅크 채권 소각을 촉구하는 발언입니다.
김성은 진보당 민생특별위원회 간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진보당 민생특별위원회 간사 김성은입니다. 진보당이 운영하고 있는 가계부채 119 상담센터에는 요즘 쉴 틈 없이 상담 전화가 걸려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배드뱅크에 대한 문의하는 전화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민생입니다. 정부의 추경에 의해 장기연체 채권 소각 프로그램을 0.4조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7년 이상 5천만 원 미만 이하의 장기 연체 채권에 매입해서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무조정기구 설립을 위한 SPC 출자를 9월에 완료하고 대상 채권을 10월부터 매입 개시하겠다고 합니다. 자산관리공사 캠코가 출자하여 SPC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 사업의 운영은 결국 캠코가 자산관리공사가 맡게 되었습니다. 배드뱅크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캠코는 보유하고 있는 전 정부의 배드뱅크 채권을 소각해야 합니다. 배드뱅크에서 소멸시효를 현재 캠코가 보유하고 있는 10년 이상 연체 채권의 규모가 8.8조 원입니다. 한마음, 희망모아, 행복기금까지 이름만 바뀐 배드뱅크에 쌓여있는 채권들입니다. 이런 캠코가 새로운 배드뱅크를 운영한다는 것에 대한 우려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배드뱅크에서 소멸시효를 연장해가며 채권을 회수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채권을 회수하지 못했다는 것은 회수를 할 수 없다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캠코가 매입한 10년 이상 경과된 장기연체 채권은 사실상 회수 가능성이 없음에도 소멸시효를 반복적으로 연장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회생을 위해 설립된 배드뱅크가 빚의 굴레를 계속 더 씌우고 이미 빚의 고통에 짓눌려 있는 채무자들을 빚의 구렁텅이에서 나올 수 없게 계속 밀어넣고 있습니다. 캠코는 반복적 시효 연장 관행을 개선해서 채무자 상환 능력을 고려한 선별적 시효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마른 수건에서 물을 짜내듯 채무자들을 쥐어 짜내는 채권 추심을 계속하겠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정부는 민생 안정을 위해 장기연체 채권 소각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캠코의 이런 식의 운영은 정부가 말한 민생 안정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캠코는 새로운 배드뱅크를 운영하기에 앞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소각해야 합니다. 가혹한 채권 추심을 하는 주체가 정부의 기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보당은 앞으로도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가계부채 119 상담센터의 운영과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입안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진보당 롤링 주빌리 그리고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의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